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제가 지난 시간에 한번 말씀드린 것처럼 비석을 한번 볼 생각인데요. 지금까지 시험 문제로 나온 적은 없습니다. 그러나 굉장히 좀 중요한 내용이 들어가 있는 그런 비석입니다. 그래서 한번 같이 이 비석 내용을 한번 확인을 하면서 과연 무엇 때문에 이걸 중요하게 여기는지를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한자가 조금 어렵겠지만요, 같이 도전해 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바로 이제 한번 들어가 보실까요? 일단 제목이 이제 봉평신라비인데요. 이 봉평신라비는 일반적으로 이제 신라 법흥왕 때 세워진 것으로 보고 있고, 이 봉평신라비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는 이유는 두 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여전히 왕이 하나의 부소속으로 언급이 되고 있다는 것, 이 자체를 굉장히 중요하게 바라보죠. 그래서 이제 신라의 어떤 여러 가지 국가 발전 과정을 놓고 볼 때, 하나의 부라고 하는 것이 독자적으로 존재를 하고 있다가 이것이 이제 국가로 발전했다라고 보고 있는데, 그러한 과정을 보여주는 흔적으로서 왕이 부의 소속으로 언급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봉평신라비가 그런 왕이 부에 소속되어 있음을 정확하게 알려주고 있는 중요한 이제 사료로 보고 있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가 이게 법흥왕 때의 사실로서 본다라고 했을 때, 이제 법흥왕 때 율령이 만들어진 것으로 보는데요. 그 율령과 관련해서 소위 말하는 노인법이라고 하는 중요한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노인이라고 하는 존재와 노인법이라고 하는 법에 대해서는 이제 요거 두 번째 한자 사료를 볼 때 제가 다시 언급을 드리겠지만, 왕권이 강화되어 가는 과정에서 보이는 내용이다 라고 한번 살짝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인이라는 존재가 간의 지배를 받는 존재였었고, 노인법은 그것을 벗어나서 그렇죠, 왕의 지배를 받는 존재로서 우리는 떠올려 주시면 되는데요. 자, 그 한자는 요 봉평신라비 두 번째 강독에서 보는 걸로 하고, 일단 그 정도 흐름을 가지고 요 한자 사료를 한번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려운 한자들이 많지만 일단 앞에 보이는 요 8글자는 그렇게 어려운 게 없을 겁니다. 자, 갑진년, 그냥 이거는 편하게 읽어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정월, 이것도 역시 편하죠. 그 다음에 15일, 요 정도인데요. 자, 그러면 이제 갑진년 정월 15일이라고 연월일이 표현되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뒤에 이게 도금이 어떻게 되느냐 하면 회부입니다. 여기 이제 회라고 하는 게 독특한 발음인데요. 회. 어떤 곳에서는 이게 이제 탁으로 보기도 하는데요. 일단 저는 회로 보는 것을 따라서 해석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곳에서는 탁부라고도 한다라고만 생각을 하시고, 그거는 뭐 너무 괜히 생각할 필요가 없겠죠. 그래서 회부다라고 일단 도금을 한번 해 두시고요. 자, 그러면 이거는 이제 결국 회부라고 표현을 하는 것은 어떤 부의 명칭 자체가 무슨 부 했을 때 회부다라고 봐두면 되겠죠. 자, 뒤에 이제 더 중요한 내용이 나오는데, 여기에서 이제 매금왕이라는 한자를 한번 눈여겨 봐두셔야 할 겁니다. 이 매라고 하는 글자는 뭐 잠자다, 굉장히 조용한 상태를 표현하는 것, 뭐 그렇게 이제 의미를 부여를 하는데요. 이 매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서 역시 이런 조용하다, 뭐 이런 뜻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이제 도금 자체가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이제 뒤에 나와 있는 것은 비단금자인데요. 이제 이 매금왕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사실은 어디에서 좀 볼 수가 있느냐 하면 중원 고구려 비에서도 좀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중원 고구려 비라고 하는 것이 고구려에서 내려온 왕과 신라왕이 만나서 뭔가 이제 맹을 실현해 나가는 과정들이 기록되어 있죠. 보통은 이제 장수왕 때의 일을 기록한 것으로 해석을 하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신라왕을 매금왕이라고 지칭한다는 겁니다. 따라서 이제 이 매금왕이라고 하는 것은 어쨌든 간에 어느 시기에 와서 신라왕을 지칭하는 것으로서 의미를 분석을 할 수가 있겠고, 이 이전에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마립간이라고 불리는 용어가 있었었죠. 그래서 마립간에서 뭔가 지정왕을 거치면서 왕이라고 하는 명칭으로 바뀌어 갔는데, 그 과정에서 한 번 더 바뀐 것으로도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매금왕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해석이 있겠지만, 이것을 무작정 좀 해석하는 것은 저는 좀 무리가 따른다고 보고요.
저희 개인적인 의견입니다만 어쨌든 중요한 것은 여기에서 뭔가를 해석해내려고 하기보다는 매금왕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신라왕을 지칭하는 것으로 정도만 지금은 봐두시는 게 저는 좋을 거라는 생각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이제 매금왕을 먼저 봤는데요. 그 앞에 글자가 어떤 글자가 보이느냐 하면 네, 섣부를 의미하는 모자. 요거는 이제 최근에 조금씩 보입니다. 그 다음에 곧직자고요. 그 다음에 지혜지자인데 그래서 도금을 해보면 모, 즉, 지 이렇게 됩니다. 그죠? 자, 그러면 이것을 이제 하나하나 뜯어서 해석을 한다는 것은 불가능하고요. 결국은 뒤에 매금왕이 있다는 것을 통해서 이게 이름임을 네, 추론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일단 이 한 줄만 해석을 해본다면 한 줄만 해석을 해본다면 갑진년 정월 15일 회부의 모직지 매금왕 네, 이렇게 일단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일단 매금왕을 한번 잘 기억을 해 두셨으면 하는 게 저희 생각입니다. 이제 두 번째 줄을 한번 보시죠. 자, 두 번째 줄 한자를 보시면요. 역시 부 앞에 한자가 먼저 보입니다. 그러면 이제 모래 사자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회는 동일하니까 도금은 됐고 부. 그러면 이제 이 부의 이름은 사회부 또는 이제 사탁부 이렇게 이제 도금하는 경우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사회부 자 이렇게 이제 한번 보시고요. 그 다음에 뒤에 또 이름이 있고요. 여기에서도 먼저 독특하게 요거를 먼저 한번 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자, 요거 도금이 될까요? 자, 요 도금을 잘 생각해 보시면은 이제 요게 갈자이죠. 칙. 그래서 앞에 물 숫자를 붙이면 이제 말을 갈자 뭐 이런 식으로 되기도 하는데 어쨌든 갈이라고 하는 도금과 그 다음에 이제 문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라에서 역시 갈문왕이라는 존재는 역시 알고 있습니다. 그죠? 보통 그냥 아주 쉽게 표현을 한다면 뭐 왕족에게 부여하는 것이다 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는데요. 어쨌든 갈문왕이라고 하는 도금 자체만 봐두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앞에는 그러면 그렇죠. 사람 이름으로 좀 볼 수가 있겠는데 자 요게 네, 사자입니다. 사자. 우리가 보통 이 사자는 어디에서 쓰느냐 하면 요 글자하고 합쳐가지고요. 자, 요렇게 이제 글자를 쓰면 이게 옮길 이자죠. 그래서 옮길 이자하고 이걸 붙이면 이사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사라는 용어를 쓸 때 이 한자를 씁니다. 그래서 옮길 이자, 옮길 사자. 그래서 이사한다라고 하는데 자, 일단 도금은 사입니다. 그리고 의미는 옮긴다는 뜻인데 역시 의미가 그렇게 중요해 보이진 않습니다. 그 다음에 지합이 붙자고요. 그 다음에 지혜 지자입니다. 그러면 조금 전에 모적지 매금왕처럼 한번 읽어본다면 이거는 네, 사부지 갈문왕이 될 겁니다. 그러면 이제 사부지는 역시 이름으로 한번 파악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 사부지 갈문왕은 어느 부 소속이 됩니까? 사회부 소속이 될 겁니다. 자, 그것처럼 이제 뒤에를 읽어보면 이거는 조금 수월해지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는데요. 자, 본자에 저 피자의 부이니까 본피부가 될 거고요. 그 다음 네모를 한 거는 뭐냐 하면 이게 비석이 이제 발견되는 과정에서 글자가 안 보이게 됩니다. 역시 이런 것을 가지고서는 역결혼해서 어떤 사료 비판에서 외적 비판 쪽으로 갈 수는 있겠죠. 그래서 이거는 도금 자체가 불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부지입니다. 그러면 앞에 사부지처럼 뭔가 이름이지 않겠는가 이제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자, 그 다음에 제일 끝에 보이는 글자가 도금은 가능하죠. 자, 간지인데요. 이제 이 간지라는 게 뭐냐라고 하는 것이 역시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이건 우리한테 좀 필요한 이제 배경 지식이 뭐냐 하면 신라에는 관등이라는 게 존재를 합니다. 그 관등이라는 것이 이제 제일 위에서 이벌참부터 이렇게 쭉 내려가게 되는데요. 그러한 간지 중에 하나다라고 봐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단 네, 간지 중에 하나가 아니라 관등 중에 하나다. 이렇게 이제 한번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한번 더 도금을 해보면 사회부, 그 다음에 사부지, 갈문왕, 그리고 본피부, 땡부지, 관등이 간지. 자, 그렇게 이제 한번 볼 수가 있겠고요. 자, 다음 한자 한번 보시죠. 자, 다음 한자를 보시면은 이것도 역시 구조가 무슨 부, 명칭을 보여주는 건데요.
앞에 도금만 어느 정도 해낸다면 되겠죠. 회자는 계속 나왔던 것이고 이제 요게 네, 이 산봉우리를 뜻하는 잠입니다. 잠. 그래서 이제 도금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잠, 회, 부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잠자 이런 것도 사실상 잘 쓰이지 않기 때문에요. 지금 잠, 네, 잠 온다 이렇게 할 때 도금이 잠입니다. 자, 그렇게 이제 한번 간단하게 봐두시고 그 다음에 역시 위에랑 동일한 글자가 한 번 더 보이네요. 여기에서 간지 그러면 이제 관등으로 생각을 해두시고 그 다음에 이름이 이제 뭘로 보이느냐 하면은 아름다울 밑자에 네,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역시 약간 독특한 글자이긴 한데요. 흔이라고 하는 도금을 가지고 있습니다. 흔. 보통 뜻을 물어본다면 새벽이라는 좀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역시 잘 쓰이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미흔이라고 하는 도금이 되겠죠. 그리고 지. 그럼 역시 이름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잠해부 소속의 미흔지는 간지다. 이렇게 또 볼 수가 있겠고. 자, 뒤에 한번 편하게 또 읽어볼까요? 한자가 자, 어려운 건 없을 거라고 보니까 요거는 사회부 동일하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그리고 그러나 이렇게 보통은 하는데 이것도 구조상은 뭘로 봐야 됩니까? 이름으로 봐야 되겠죠.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점이라는 글자입니다. 점. 이 점이라고 하는 게 우리 점을 본다 할 때 그 점이 아니라 요거는 이제 앞에 쌀미자가 붙어 있는데 끈끈하다 뭔가 이렇게 붙는다 뭐 그런 의미의 점자예요. 그래서 그 우리 목에 어떤 점막이 있다라고 표현하는 경우가 간혹 있잖아요. 점막. 예, 그런 거 쓸 때 쓰는 단어가 이 점자예요. 그래서 보통은 또 잘 쓰지 않으니까 지금 도금 정도만 한번 봐 두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뒤에 보면은 네, 간지가 또 나옵니다. 그러면 얘는 무슨 간지인가요? 네, 앞에 클테자가 붙었고 아자가 붙었습니다. 그리고 간지. 그래서 이제 간지보다 좀 더 커 보이는 느낌인데 보통은 이제 이 태아 간지가 대하찬으로 본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간지가 아찬으로 볼 것 같은데 또 그건 아닙니다. 그래서 일단은 요 간지는 그대로 두시고 어떤 해석본들을 보면은 태아 간지가 뭘로 본다고요? 대아찬으로 보는 경우가 있다라고 한번 봐두시고 아마 그런 것들을 정확하게 물어내기는 힘들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 문장의 구조에만 조금을 집중을 한번 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지우면서 한번 다시 보도록 하죠. 자, 첫 번째 줄부터 한번 지워 보겠습니다. 갑진년 정월 15일 회부에 모, 즉, 지, 매금왕과 사회부에 사부지, 갈문왕, 그리고요, 본 피부에 땡, 부지, 간지와, 그리고 잠, 이게 잠이라고 하는 독특한 도금을 가지고 있습니다. 봉우리, 산꼭대기, 자, 잠, 회, 부에, 그 다음에 미, 흔, 새벽 흔자입니다. 미흔, 지, 간지와, 그리고 사회부 소속의 이, 점, 지, 태아 간지입니다. 아입니다. 아. 자, 요렇게가 이제 쭉 나왔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이렇게 비석의 내용을 보면 무슨 부에 누구, 무슨 부에 누구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뭐 어느 구에 누구, 어느 구에 누구 뭐 이렇게 얘기하듯이 지금 뭔가 사람을 계속 얘기를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첫 번째는 왕이 나왔고 한 명은 또 갈문왕이고 그래서 매금왕 나왔고 갈문왕 나왔고 그 다음에 관등으로서 간지라는 네, 관등이 나왔고 태아간지라는 관등도 나왔다. 이렇게 이제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가만히 보니까 그렇게 어렵지 않죠. 그래서 이 비석이라고 하는 게 참 해석을 하기가 힘든 부분인데요. 굉장히 압축적으로 써져 있기도 하고 띄어쓰기나 우리는 또 그런 것들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또 고유명사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굉장히 좀 어려운 부분 중에 하나인데 이번 기회에 한번 잘 알아두시면 또 상당히 네, 분명히 도움이 될 날이 있을 겁니다. 자, 다음 한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다음 한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한자가 앞에 거보다는 조금 덜 복잡해 보이죠? 자, 그러면 이제 첫 번째 글자가 길인데요. 자, 요 길이라고 하는 것은 뭐 길할 길자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앞선자가 되겠고, 네, 뒤에 지자가 될 겁니다. 그래서
네, 이거는 길선지 이렇게 도금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뒤에 이제 뭐가 나오느냐 하면 관등이 또 나옵니다. 아, 간지 이렇게 나오는데 일단 간지라고 하는 네, 요 관등만 정확하게 좀 해석이 아직 안 보이는 것 같고요. 태아 간지 조금 전에 앞에서 봤었던 요 앞에 태자를 붙인 게 대하찬이라고 해석을 하는데요. 그럼 요거는 이제 뭐가 되겠습니까? 아찬으로 이제 해석을 좀 한다라고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대하찬하고 아찬의 차이를 보통 얘기를 한다면 이제 대하찬 같은 경우에는 네, 그렇죠. 진골 이상이 올라갈 수 있는 거고 아찬까지는 6투품까지만 올라갈 수 있는 것으로 보통 해석을 하죠. 그래서 이 아찬은 네, 그런 그 육두품이 최고로 올라갈 수 있는 관등으로서 보는데 그걸 여기에서는 간지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것. 네, 그렇게는 한번 얘기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본 한자 사료와 앞에서 본 거에서 태아간지, 네, 태아간지가 대하찬이고 여기서 나오는 아간지가 아찬이다라고 한번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앞에는 역시 뭐겠습니까? 사람 이름으로 봐야 되겠죠. 그래서 길선지는 아간지이고, 자, 이렇게 이제 해석이 될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뒤에도 역시 마찬가지 구조겠죠. 그러면, 네, 일독부지, 이렇게 이제 될 건데, 요거 독은 독독자죠. 뭐 사람한테 보통 이제 독을 가지고 부정적으로 이제 쓰이게 되는 건데, 어쨌든 독살한다. 뭐 그럴 때 쓰는 것이 이 독일 것인데, 예, 사람 이름으로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뒤에는 네, 길, 간지. 그러면 이것도 하나의 관등이 될 건데요. 이것도 해석으로서는 되고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냥 일길간지. 그래서 일단 해석으로서 보통 되어 있는 것은요. 요 아찬이 아간지이고 태아간지가 아찬이다. 이 정도만 되어 있으니 지금은 역시 도금 정도와 뒤에는 관등이구나.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구조가 지금 거의 기억에 남죠? 네, 제일 처음에 매금왕이 나오고, 그 다음에 갈문왕이 나오고, 그 다음에 간지가 나오고, 태아간지가 나오고, 아간지가 나오고, 일길간지가 나오는 등, 뭔가 끊임없이 어느 부에 누구, 어느 부에 누구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이제는 누구 그냥 그 관등, 누구 관등 이런 구조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 한자 한번 보실까요? 자, 다음 한자를 보신다면은 역시 회라고 하는 글자가 한 번 더 나옵니다. 그죠? 그럼 요거는 이제 뭔가 축약을 한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앞에서 이제 무슨 부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요거는 회만 집어넣었다는 것은 이것도 역시 회, 부 소속으로 보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도금은 역시 어렵진 않습니다. 뒤에 있는 글자가 이제 사람 이름으로 보면 되는데 물자가 말물자, 그 다음에 힘력자, 지혜지자입니다. 역시 이것도 사람 이름으로 네, 보시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뒤에는 역시 관등이 그대로 나와 있네요. 일길간지가 한 번 더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뒤에 있는 이 사람은 회부 소속의 물력지인데 그의 관등은 일길간지이다 라고 나와 있고, 그 다음에 뒤에 제가 점점점 해놓은 거는요, 제가 줄여버렸어요. 그래서 총 몇 명이 나오느냐 하면 14명의 이름이 나옵니다. 그 14명을 소개를 할 때 모즉지 매금왕 그리고 사회부 해서 네, 사부지 갈문왕 그리고 무슨 부 누구 무슨 부 누구 이렇게 하다가 이제 관등으로 쭉 접근하는 것이 나왔는데요. 바로 이렇게 해서 총 14명이 나와서 등이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등. 자, 그래서 14명의 뭐 왕들이든 아니면 부족장이든 이제 해석이 되겠지만 그런 용어를 안 붙이고 그대로 가면 되겠죠. 자, 제일 처음에 모즉지 매금 왕부터 해서 사부지 갈문왕 그리고 등등등 해서 총 14명이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일반적인 네, 한자가 될 겁니다. 뭐뭐 한 바라고 돼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가르칠 교자겠지만 뭔가 왕들이 그렇죠. 결정을 내리고 아래로 해주는 것은 교지라고 하죠. 그래서 교지를 한 바 이렇게 될 겁니다. 그러면 결국은 교지를 내렸다. 이렇게 네, 해석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자, 그러면 이제 교지를 내린 바. 자, 요까지가 제가 이 봉평실라비의 1탄으로 한번 잡아본 건데요. 자, 지우면서 다시 한번 더 도금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길,
선지, 아간지, 그 다음에 일독부지, 일길간지, 그 다음에 회, 물력지, 일길간지 등이 교를 사, 내린 바. 그래서 끊는 다음에 이제 교를 내렸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면 되겠죠. 자, 어떻습니까? 처음에 한자는 조금 복잡해 보이지만 일단 한번 도움이 되니까 그렇게 어려운 게 없고, 이거는 사실은 뭐 따로 복습하지 않아도 충분히 저는 기억에 남을 수 있을 거라고 보고요. 이렇게 왕을 비롯해서 여러 사람들을 무슨 부의 소속으로 표현하고 있다는 것. 자, 그 정도만 요 봉평실납의 1편에서는 한번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마무리를 한번 해보겠는데요. 제가 제일 앞에서 했었던 한자를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어떤 한자를 가지고 왔느냐 하면, 네, 요걸 가지고 왔습니다. 자, 회부의 모즉지 매금왕, 요걸 가지고 왔는데, 이 모즉지 매금왕이 사실상은 이제 누구로 보통 해석을 하느냐 하면, 네, 법흥왕으로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이 사료 자체를 이제 법흥왕 때에 있었던 일로서 흔히들 또 추론을 하기도 한다는 것. 자, 그 정도 한번 봐두시고, 그래서 이제 이 회부의 모적지, 모즉지, 매금왕이라고 하는 존재를 잘 기억을 해 두신다면 봉평실나비로 바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키워드가 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법흥왕의 업적에 대해서도 실질적으로 물을 수 있는 그런 키워드로 사용한다는 것, 그 정도 한번 기억을 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역시 정말 수고 많으셨고요. 이제 쉬셨다가 이 봉평실납 2탄에서 다시 한번 더 뵙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들의 합격을 진심으로 기원합니다.